오셨어요? 오냐, 석한이는? 오늘 늦나봐요. 그래, 저녁 준비할게요. 됐다, 생각 없다. 아버님 또 식사 거르시려고 그러시죠?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 걱정 말아라. 주인은 힘없이 어깨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제대로 식사조차 않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간혹 늦은 밤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거실을 지날 때면 시아버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숨죽인 울음소리를 몇 번인가 들을 수 있었고, 때로는 늦은 밤 정원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시아버지 모습을 볼 때면 살아생전 시아버지를 하늘처럼 생각하던 시어머니의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짓곤 했었던 것이다. 아, 머리야, 여보, 여보? 전날 일술 때문에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픔을 느낀 석한이 주희를 부르기 시작하자 잠시 후 주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 물 좀 줘? 그러게 왜 그렇게 술을 먹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물이나 줘? 석한이 인상을 쓰며 말하자 주방으로 나가 물을 떠온 주희가 물컵을 넘기자 석한이 단숨에 컵을 비웠다. 가, 이제 살 것 같다. 자기 정신 있어 없어? 또 왜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매일 술이야? 왜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 술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님 이야기야. 아버님은 어머니 생각 때문에 식사도 거르시면서 저러시는데 아들인 당신은 맨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어떡해? 생각해봐. 아버님한테 어머니 말고 당신밖에 더 있어? 그런 아버님을 위로해 못해드리지멍정 매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어? 시끄러. 그렇게 아버지가 안 됐으면 당신이 잘해드리면 되잖아. 내가 잘해드리는 거랑 아들인 당신이 잘해드리는 거랑 같냐고. 에이씨, 왜 아침부터 사람을 들들 볶아? 안 그래도 속 쓰려 죽겠구만. 에이, 자기야. 이불을 걷어차고 방을 나서는 석한을 불러보았지만 석한은 방문을 세게 닫으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방에 홀로 남은 주인은 석한의 행동에 속이 상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는 그리 좋지가 않았다. 평소 씀씀이가 조금 해픈 남편을 자주 꾸짖던 시아버지였고, 결국 결혼 전부터 숨겨온 남편의 카드빚 2천만 원이 드러나자 시아버지의 노여움은 커졌다. 특히 석한의 카드빚이 드러난 때가 시어머니가 가남이라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만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시아버지로서는 그런 아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시어머니 간청으로 시아버지가 직접 카드빚을 처리해 주었지만 아버지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남편은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해져 있었던 것이다. 똑똑. 아버님 오냐?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현중이 대답을 하자 주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식사하세요. 됐다. 너희들이나 해라. 아버님. 고개를 가로젓는 현중에게 주희가 다가 앉았다.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시다 아버님 쓰러지시겠어요. 걱정 말아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님. 걱정 말래도 입맛이 없어서 나가서 순댓국이나 한 그릇 사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다. 정말이세요? 오냐? 그러니 석한이나 챙겨줘라. 시아버지인 현중의 말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던 주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서던 주희의 눈에 옷을 챙겨 입고 나서는 석한이 들어왔다. 밥은 먹고 어디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밥이나 먹고 나가. 됐어. 너나 먹어. 쿼당.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석한을 바라보던 주희가 무거운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반찬 그릇을 치우며 주인은 밀려오는 서글픔을 참아냈다. 결혼 전에는 믿음직한 석한이었다. 결혼하고서도 자신에게 날마다 선물을 사들고 들어오던 석한이 주인은 늘 고마웠다. 하지만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얼마 동안 석한이 자신에게 주었던 선물들이 고스란히 카드빚이었다는 사실에 주인은 석한에게 실망했다. 더욱이 카드빚의 대부분을 스카프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석한에게 실망했지만 그 시부모에게 보였던 석한의 태도는 남편으로서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병에 걸린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에게도 고함을 지르는 남편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은 석한의 아내로서 남편의 금전적인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답답했고 특히 시아버지에게 죄송스러웠다. 아직까지도 낡은 잠바 하나를 걸치고 다니는 검소한 시아버지를 궁색하게 본다며 핀잔을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을 대할 때면 더더욱 죄송스럽기만 했다. 얘야, 나 나간다. 네? 식탁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하고 있던 주희가 현중의 말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한이는 나가는 것 같던데 네, 일이 있나 봐요. 밥은 먹고 나갔냐? 대답을 못하는 주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젓던 현중이 몸을 돌렸다. 저기 아버님? 막 현관문을 열려던 현중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순댓국 드시러 가시는 거죠? 그래,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럼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널? 네. 하지만 너 순댓국 먹을 줄 아냐? 그럼요, 저 잘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데리고 가세요. 네. 대답 대신 미소를 짓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던 주희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겨 나왔다. 아직 멀었어요, 아버님. 다 왔다, 저기다. 현중의 팔짱을 끼고 10여 분을 걸어가던 주희는 시아버지가 가리키는 허름한 가게를 향해 걸음을 옮기다 가게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밀려온 비릿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미간을 찡그렸다. 사실 주인은 순댓국을 먹어보지 못했다. 그저 끼니를 거르는 현중이 걱정되는 마음에 무작정 따라 나선 것이다. 시아버지 현중이 식사를 하기는 물론 자신도 어찌하면 남들이 먹는 순댓국 하나 못 먹겠냐는 오기로 나섰지만 막상 그 냄새를 맡자 속이 울렁거림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자신 몰래 그런 표정을 짓는 주위의 모습을 확인한 현중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걸음을 멈췄다. 왜 안 들어가세요? 갑자기 순댓국이 먹기 싫어졌다? 아버님, 안 돼요. 어서 들어가세요. 빨리요. 자신의 팔을 잡아끄는 주위를 바라보며 현중은 고마움을 느꼈다. 먹지도 못하는 순댓국을 오로지 자신 때문에 먹겠노라고 따라 나선 주위의 마음을 고맙게 느끼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어허, 순댓국 먹기 싫다니까? 아버님, 현중의 팔을 놓은 주희가 속상한 표정으로 현중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순댓국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갈비 먹고 싶다? 네? 순댓국 말고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어졌다? 갈비 먹으러 가야겠다? 아버님, 어서 가자. 따라오기 싫으면 집으로 돌아가던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던 주인은 그제야 시아버지 현중이 자신이 순댓국 앞에 다다라 얼굴을 찡그리던 순간을 발견했음을 느꼈고 그런 자신 때문에 순댓국 대신 갈비를 택했음을 눈치챘다. 같이 가요, 아버님! 그런 시아버지 마음이 고마운 주희가 밝은 얼굴로 현중에게 달려가 다시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커왔던 탓에 주희는 현중에게서 아버지의 정을 느꼈다. 늘 자상하고 열심히 사는 시아버지였고 특히 자신에게만큼은 너무나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현중이었기에 그런 시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안타까웠다. 그렇게 현중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주희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을 내려감았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 마치 친딸처럼 아내의 병간호를 맡았던 며느리였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낸 주희를 대견해 하며 현중이 잠들어 있는 주희의 등을 토닥거렸다. 자기야? 현중이 등을 토닥여주는 순간 주희가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아마 주희 역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잠든 탓에 주희는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석한이라 생각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렇게 주희가 몸을 뒤척이는 순간 현중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떠지며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술 탓일까? 아니면 잠길 탓일까? 주희는 남편이란 생각을 했고 거침없이 파고들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현중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너무도 당황스러웠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다. 현중은 더욱 난감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왜일까?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자신을 따스하게 대해주던 시아버지에게서 자꾸만 느껴지는 남자의 채취가 주인은 스스로도
10살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나이 27. 아직 제대로 완숙하지 않은 자신이 50을 넘어버린 시아버지 향치를 기억한다는 사실도 사실이었지만 그 향치를 기억만이 아닌 내심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앞에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석한이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나갈 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전화도 없고 네. 지혜의 대답에 현중의 얼굴을 찡그렸다. 전에도 그랬지만 자신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아들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아들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냐 미안한 표정을 지은 현중이 잔잔한 시선으로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희를 응시하다 숫자를 들었다. 늦은 밤이 되었음에도 잠자리 들지 못했던 현중이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자 흠칫 놀라며 어둠 속의 방문을 응시했다. 현중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들인 석한이 없는 이 집에 여자의 행치를 간직한 사람은 단 한 명, 며느리인 주희뿐이었다. 그렇게 현중은 밤늦은 시간에 자신의 방을 찾아 들어온 며느리의 대담한 행동에 놀랐지만 여전히 눈을 감은 그대로였고 조심스레 현중의 옆자리에 온 며느리. 그 순간에도 잠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다. 흑, 아버님 죄송해요. 이러는 게 어떤 짓인지 알면서도 제가 그만. 됐다. 아무 말 말아라. 흑, 아버님 그만 울어라. 이 모든 게. 현중이 나지막히 며느리를 달래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며느리의 눈을 마주한 채 미소를 짓는 순간 지희가 다시 무엇이었을까? 안쓰러움 속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묻어 있었다. 그런 후 똑똑 잠을 깨우는 노크 소리에 눈을 뜬 현중이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자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비어있는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똑똑 아버님? 그래 일어났다. 출근하실 시간이에요. 알았다 나가마. 며느리의 말에 대답을 한 현중이 다시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꿈이라도 꾼 듯 언제나처럼 비어있던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았다.